안녕하십니까? 신박뉴스 앵커입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발표한 국무위원 인선은 여러모로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특히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유임은 정치권 안팎에서 큰 논란과 함께 다양한 해석을 낳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정부에서 임명된 인사를 현 정부가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전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파격적인 결정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단순히 한 장관의 거치 문제를 넘어 새 정부의 인사 철학, 정권 교체기에 복잡한 정치적 역학관계, 그리고 한 개인의 생존 전략까지 복합적으로 얽혀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 결정은 한국 정치의 다층적인 면모를 여실히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로 기록될 것입니다. 정권 교체, 특히 상이한 정치, 이념을 가진 정당 간의 교체는 내각의 전면적인 개편을 수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내각은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구현하는 핵심 집단이므로 새로운 국정 방향에 맞는 인물들로 채워지는 것이 당연한 수순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송미령 장관의 경우는 이러한 통념을 깨는 선택이었습니다. 이는 이재명 정부가 특정 메시지를 던지고자 하는 의도가 내포되어 있다고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송 장관이 윤석열 정부 말기의 비상계엄 선포 논란과 관련하여 장관직에 대한 후회를 표명하고 윤 대통령의 탄핵 국면에서 정치 뉴스 자체를 보지 않는다는 발언을 하며 전 정부와 거리를 두려는 듯한 행보를 보였던 점이 유임의 배경이 되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녀가 보인 이러한 태도는 새 정부가 그녀를 자신들과는 다른 진영에서 왔지만 현 정부의 가치와 지향에 동의하고 협력할 수 있는 인물로 인식하게 만들었을 수 있습니다. 이재명 캠프는 이러한 송 장관의 중립적 혹은 탈정치적 이미지를 적극 활용하여 대통합과 탕평, 인사라는 메시지를 대외적으로 천명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내부 결속을 다지는 동시에 보수 진영 인사까지 포용하여 국정 운영의 폭을 넓히겠다는 명분을 내세우는 데 기여합니다. 또한 윤석열 정부의 인물도 우리와 함께한다는 상징성을 통해 새로운 정부가 특정 진영에만 갇혀있지 않다는 이미지를 구축하려는 전략적 포석으로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마치 권오을 보훈부 장관 임명 사례와 같이 상대 진영 인사를 포용함으로써 국민 통합이라는 대의를 명분으로 내세우는 패턴과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송미령 장관 유임의 가장 큰 논란 지점은 다름 아닌 양곡관리법에 대한 그녀의 과거 태도와 현재의 변화된 입장입니다. 그녀는 윤석열 정부 당시 이 법안을 비롯한 4개 농업 관련 법안을 농망사법농업을 망치는 4가지 법안으로 규정하며 강력하게 비판하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일조했던 핵심 인물입니다. 농업 현장과 농민단체에서도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켰던 이 법안에 대해 그녀는 전문가로서 그리고 정책 위반자로서 명확한 반대 입장을 견지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녀는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농정 공약인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긍정적인 검토와 실행 방안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급격한 입장 변화는 많은 이들에게 송 장관의 기회주의적인 면모를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정권의 변화에 따라 자신의 소신을 쉽게 바꾸는 듯한 인상은 정치적 신뢰도를 저하시킬 수 있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됩니다. 단순히 자리를 지키기 위해 과거의 주장을 번복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살기 위해 비굴하게 굴고 있다는 극단적인 비판까지 나오는 것은 이러한 배경 때문입니다. 반면 송 장관의 유임을 옹호하는 측에서는 이를 유연한 실용주의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급변하는 농업 환경과 정책 방향에 맞춰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현실에 적응하려는 태도로 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정책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살리면서도 새로운 정부의 기조에 맞춰 변화를 꾀하는 것이 진정한 전문가의 자세라는 논리입니다. 즉, 양곡법 개정에 대해 이재명에게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했다는 설명처럼 무조건적인 반대가 아닌 현실적인 대안 제시를 통해 자신의 가치를 입증했다는 주장입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송미령 장관의 유임을 이재명 대통령의 실행주의 인사, 철학의 구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능력과 성과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정치적 진영 논리를 넘어선 실용적인 인사를 추구한다는 의미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 또한 윤석열 정부에서 일했다고 하더라도 괴물이나 내란에 직접적으로 동참한 적이 없고 본인이 소신을 갖고 활동해왔다. 이재명 정부의 가치와 지향에 동의해서 열심히 활동할 뿐이라면 진영을 가리지 않고 쓰겠다고 밝히며 이러한 인사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설명은 새 정부가 특정 이념이나 진영에 갇히지 않고 유능한 인재를 폭넓게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보수 진보 구분 없이 능력을 부여하고 성과와 실력으로 판단한다는 강 비서실장의 설명은 이러한 실행주의의 핵심을 드러냅니다. 이는 국정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당면한 사회 문제 해결에 집중하겠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이 설명이 오히려 송 장관의 생존력과 아등바등 살아남으려는 모습을 합리화하는 명분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즉, 실행주의라는 이름 아래 정권의 입맛에 맞게 소신을 바꾸는 인물들을 등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완전히 떨치기는 어렵습니다. 과연 진정한 의미의 실행주의가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오직 실력과 성과만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변화된 권력에 대한 충성이 전제된 선택적 실행주의인지에 대한 논쟁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송미령 장관의 유임은 2013년 박근혜 정부 출범 당시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이명박 정부에 이어 유임되었던 사례와 비교되기도 합니다. 당시 김관진 장관의 유임은 북한의 도발 위협이라는 특수한 안보 상황과 더불어 같은 정당 새누리당 내에서의 정권 교체라는 점이 크게 작용했습니다. 즉, 정치적 이념이나 진영의 큰 틀에서는 연속성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송미령 장관의 유임은 민주당으로 정권이 바뀐 상황에서 국민의힘 정부의 장관이 그대로 자리를 지킨다는 점에서 훨씬 더 이례적이고 파격적인 의미를 지닙니다. 이는 단순히 국정 운영의 연속성이나 전문성 확보 차원을 넘어선 정치적 메시지로서의 함의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내부에서는 송 장관의 유임에 대해 업무 능력과 통합을 반영한 인사라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다는 중앙일보 보도도 있었습니다. 이는 송 장관이 재임 기간 동안 실무 능력을 인정받았으며 조직 내에서 원활한 업무 추진이 가능하다는 점이 고려되었을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또한 이번 유임으로 송 장관은 별도의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을 전망이어서 새 정부 입장에서는 행정적 절차를 간소화하고 국정 운영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이점도 있습니다. 1967년 충남 논산 출생으로 이화여대 정치외교학과, 서울대 도시계획학 석사, 서울대 행정학 박사를 졸업하고 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을 지낸 그녀의 학력과 경력은 농정 분야의 전문성을 뒷받침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전문성만으로 정치적 진영의 벽을 넘는 유임이 설명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송미령 장관은 유임 발표 후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기후 변화에 따른 농업의 변화와 농촌 소멸 등의 현안에 연속성 있게 대응할 수 있도록 분골쇄신의 자세로 새 정부 농정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그동안 쟁점이 됐던 정책이나 법안 등에 대해서는 새로운 정부의 국정 철학에 맞춰서 적극적으로 재검토하겠다는 발언은 논란의 핵심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 자신이 비판했던 정책들을 이제는 새로운 정부의 국정 철학에 맞춰 재검토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태도는 많은 이들에게 변절 혹은 배신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 틀렸다고 주장하던 것을 이제는 맞다고 인정하며 자리를 지키려 한다는 비판입니다. 전임 정권에서 대통령을 했고 그 대통령이 탄핵까지 당했고 그리고 지금 적폐몰이를 하려고 내란몰이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 같으면 과감하게 미련 없이 던지고 나오는 게 옳지 않을까라는 격한 반응까지 나오는 것은 이러한 심리를 대변합니다. 반면 급변하는 정치 환경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전략적 적응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소신을 고집하여 도태되기보다는 유연하게 변화를 수용하여 자신의 역량을 계속 발휘하겠다는 선택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습니다. 살기 위해서 아등바등하고 있다는 비판 속에서도 그녀의 선택은 치열한 정치 세계에서 생존력이라는 가치가 얼마나 중요하게 작용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결론적으로 송미령 장관의 유임은 단순히 한 장관의 거취 문제를 넘어 한국 정치의 복잡한 면모를 드러내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이는 새 정부의 통합 메시지, 실행주의 인사 철학, 그리고 개인의 정치적 생존 전략이 교차하는 지점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치에서 과연 소신과 원칙이 얼마나 중요한 가치로 작동하며 기회주의적인 태도가 얼마나 널리 용인될 수 있는가에 대한 깊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논쟁은 앞으로도 한국 사회에서 정치인의 역할과 리더십에 대한 다양한 담론을 촉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